강의가 조금이나마 치료 받으실 분, 또 치료 받으신 분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앞에 내과 선생님들이 굉장히 설명을 잘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흔히들 외과 의사 하면 좀 무식한 사람 또는 뭐 칼제비 이렇게 표현하셔가지고 강의하고는 조금 소질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맞습니다. 이제 내과 선생님이나 병지과 선생님은 굉장히 똑똑하시고 샤프하시고 이렇게 하신데, 저희는 진짜 그분들이 다 진단해 주시고 이렇게 한 걸 가지고 가서 이제 수술, 어떤 영화배우는 뭐 숟가락만 놨다 하지만 저희도 그런 수준에서 수술하고 있고, 그러나 표현은 외과 의사 가장 많이 공을 가져간 것 같아서 조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위암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암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위암에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 없는 것보다도 우리나라 암이 췌장암 수준도 안 됩니다. 발생률이. 그래서 차라리 미국에서 위장관외과 수술은 이제 비만 수술이랄지 역류성 수술 이렇게 많이 발달했고, 저희 나라 일본은 예전부터 이제 위암이 발달돼서 위암 수술은 우리나라가 한국과 일본이 표준입니다. 그래서 치료 가이드라인도 물론 WHO라는 가이드라인이 있긴 하지만 저희 아시아, 한국과 일본의 가이드라인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저희가 매년 위암 학회랄지 또 세계 위암 학회를 주도해야만 나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제 일부 위암 치료로 외국 나가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위암 수술에 대해서는 이 앞에서 설명했듯이 다른 수술은 외국에서 발달했지만 이 위암 자체가 한국 또는 일본에서부터 발달했기 때문에 표준적인 치료를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 나가서 치료받을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 외과 치료는 이제 복부 해부를 알고 여러 가지 기관을 절제하고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복부 기관을 좀 알으셨으면 도움이 돼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도 될 수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복부를 보면은 이제 위장관은 위만 달랑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장기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배 안에 진공 상태로 되어 있고 모든 장기가 다 붙어 있지만 다 분리되어 미끌미끌해서 다 분리되어 있는 상태죠. 수술하게 되면 이제 상처가 나기 때문에 서로 엉겨붙고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장점과 단점이 수술하게 되면 이제 상처가 나서 배 안에도 상처가 나서 우리가 절제하고 연결하면 붓기도 하고 막히기도 합니다. 절제하고 꼬매놓으면 그 대신에 이제 서로 유착이 돼서 유착이 된다든지 아니면 재수술에 어려움이 겪는 것도 사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위는 배꼽을 기준으로 해서 배꼽 한 이 정도 되는데 좌상복부에 주로 있습니다. 배꼽 위에가 이제 위 끝에 부분이죠. 이 부분이 이제 위 끝인데 위는 대부분 좌상복부에 있고, 이 부분 위 시작 부분은 나중에도 나와 있지만 가장 좌측이 등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위 수술할 때 등이 불편하고 등 쪽으로 접근하면 위 전절제술을 한다든지 이러면 등까지 접근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래쪽 대장에 삥 둘러서 이렇게 있고 가운데 소장이 3m 정도가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면 며칠 동안은 가운데 뼈가 좀 아프고 며칠 지나면 이제 뿌글뿌글하면서 삥 둘러서 아픈 표현을 하십니다. 이제 대장까지 소장까지 가스가 내려갔다가 대장으로 삥 둘러서 가스가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방구가 나오고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다시 한번 표현하자면 이제 위 식도 부분, 여기가 시작 부분인데 이쪽은 가슴이죠. 신경계에 둘러서 이제 식도 내시경을 보면 이쪽 부분은 좌측 상복, 저 등에서 시작돼서 앞으로 배꼽 위를 지나가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배꼽 위를 지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위 해부학은 워낙 다양한 용어로 쓰고 있지만 요즘은 그런 다양한 용어 대신에 그냥 3등분해서 상부에 생겼다, 중부에 생겼다, 하부에 생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위 식도 경계 부분에 생겼다, 아니면 12지장을 넘어가는 이 부분에 생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생기면 이제 못 먹고 이렇게 막히는 증상이 심해지면 오실 수도 있고 증상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회복적 구조에서 수술하기 전에 위가 하부에 생겼는지 중부에 생겼는지 상부에 생겼는지 그리고 앞쪽에 생겼는지 뒤쪽에 생겼는지 이쪽에 생겼는지 봐서 이제 수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그림을 자세히 들어가면 이제 간이라는 것을 저희가 수술하게 되면 우리가 딱 개복을 하거나 복강경으로 들어가면 간이랄지 대장, 주변 장기 때문에 위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대망이라고 하는 밑에 소위 말해서 지방, 내장지방이라고 하는 데에서 감싸 있어서 위가 잘 보이지 않아서 간을 들고 이렇게 제끼고 수술하게 되고, 복강경 수술할 때도 차라리 가스를 넣어서 벙벙하게 하고 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개복을 하게 되면 이렇게 옆으로 당기는 기구를 사용해서 이 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특히 이 전절제술할 때 이 부분 노출이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는 뭐 사람에 따라서 증상이 다르겠지만 이렇게 축 처져 있는 분도 있고 위에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위의 위치는 정확하게 어디에 있다 표현하는 게 없지만 좌상복부에 주로 있지만 배꼽 아래까지 처져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주변에 다양한 장기가 있기 때문에 수술할 때 주변에 다양한 장기와 위치 관계 또 진행되신 분은 주변 장기도 동반절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합병증, 출혈이랄지 대장 손상 이런 것 때문에 추가 절제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구조물을 겪어내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위를 들어보면 주변 장기를 표현한 건데요. 위 시작 부분 아까 말씀드렸고 이렇게 비장 가장 위에 상복부로 진행할수록 비장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쪽 진행되면 이제 비장 절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래쪽 대망을 절제하게 되고 이렇게 진행이 하면 대망을 절제하기도 합니다. 복강행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췌장 아래쪽에 췌장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술하다 보면은 췌장과 연결성 그리고 일부는 또 췌장까지 절제되는 게 있어서 저희가 설명할 때 이렇게 다양한 주변 장기의 호환성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조기위암에서는 해당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위를 수술하게 되면 출혈, 왜 출혈이 될까 생각하시는데 이제 앞으로 왜 수술을 저희가 크게 하게 되고 이렇게 다양한 절제를 하게 되는지 설명이 나오는데 위로 가는 혈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큰 혈관은 저희가 표현했는데 크게는 4가지 혈관을 저희가 표현하는데 이렇게 두 개 해서 4개의 혈관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를 절제하려면은 이 큰 혈관을 절제해야 하기 때문에 수술하면서 말 그대로 이 혈관 따라 암이라는 건 혈관 따라 퍼지고 또는 혈관 따라 임파선도 같이 주행하기 때문에 수술하게 되면 큰 혈관들을 저희가 절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나머지 세세한 조그마한 혈관까지 거의 100개 이상의 혈관을 결찰하게 됩니다. 수술을 진행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라도 피가 난다든지 그러면 출혈이 될 수 있고 그게 정도에 따라서 소량이면은 건강한 찰하지만 많이 출혈되면 재수술도 고려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을 다 절제하는 과정이 수술에 숨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대부분 요즘은 지혈을 잘 돼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코피처럼 나중에 조금 안 돼서 이렇게 나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주머니를 넣고 나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관찰하게 됩니다. 위 수술은 앞에서는 말했지만 위암이 한 군데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전신으로 퍼지는 못된 성질이 있습니다. 물론 초기일 때는 전신으로 퍼질 확률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내시경 치료도 가능하지만 조금만 진행하면 점점 주변 임파선을 거쳐서 전신으로도 퍼지고 혈관을 통해서 멀리도 퍼집니다. 그래서 전이가 됐다 안 됐다를 표현하는데 저희가 사전에 내시경, CT 이런 걸 판단해서 수술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수술이 결정되면 위는 포함해서 이렇게 주변에 나무로 말하면 잔뿌리, 암세포가 떨어져 있을 만한 곳까지 다 제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 수술은 위만 절제하는 게 아니고 주변의 혈관, 임파선을 수십 개, 아까 병기과 선생님도 수십 개를 찾는다고 했더니 이렇게 광범위한 절제를 하게 되고 이렇게 치료해서 최대한 효과를 냅니다. 물론 초기인 분은 내시경 절제로 가능하지만 나머지 분들은 반드시 이런 수술을 거쳐야만이 위암 완치율을 최대한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기인분 같은 95% 이상 완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모든 혈관을 타고 가는 수술을 하고 이렇게 되면 수술하게 되면 이제 굵은 혈관만 남게 되고 나머지 지방이랄지 임파선은 다 절제돼서 거의 뼈대처럼만 남은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런 모습이 수술 과정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 임파선의 전이 임파선을 어디를 타고 가는 걸 연구를 많이 해서 번호를 다 매겨놨습니다. 하부에 생긴 암은 번호를 타고 어디를 주로 간다. 상부에 생긴 암은 어디 쪽으로 가서 임파선을 간다 해서 하부에 생긴 암은 필수적으로 절제해야 될 임파선 범위를 다 정해놨고 중부에 생긴 암도 그렇고 상부에 생긴 암은 저희가 필수적으로 제거해야 될 임파선을 다 교과서에 나와 있고 그만큼을 절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그룹별로 되어 있고 이렇게 눈에 실제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건 보이지 않건 다 제거해서 현미경을 보고 최종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이후에 병리과 선생님이 말씀드렸지만 수술 전에는 저희가 병기 판단을 CT, 내시경을 통해서 하지만 그래서 추정 진단을 한 2기 정도 됩니다. 하지만 이게 최종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서 3, 4회를 거쳐서 현미경으로 크기도 재고, 깊이도 재고, 임파선도 재서 제거한 것을 해서 병리과 선생님이 보고를 주시면 저희가 퇴원하기 직전 정도에 최종 나왔습니다. 몇 기 정도 되고 아마 항암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 정도로 더 이상 치료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혹시나 주말에 끼거나 이러면은 조직검사가 안 나왔기 때문에 외래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편하게 합니다. 대부분 진행 위암들 같은 경우는 조직검사를 확인하고 퇴원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지만 조기 위암이신 분들은 항암치료나 이런 결과에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퇴원하셨다가 외래에서 조직검사를 확인하라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뭐 보호만 타입 나왔는데 이게 이제 그런 모양인데 이렇게 해서 1, 2, 3, 4로 조기암은 내시경적 분류를 하고 이렇게 모양을 합니다. 3번 궤양을 형성하고 구덩이를 판 모양새가 가장 흔합니다. 제가 보기엔 한 60, 70%는 진행이 이런 거고 아까 보호만 타입 4는 이렇게 벽을 타고 갔기 때문에 잘 발견이 늦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양새도 있지만 그래서 흔히 제일 발견도 잘 되고 가장 흔한 모습이다. 이것은 발견도 늦고 조금 진단이 경험 많지 않으면 늦을 수도 있다. 이렇게 아까 설명했고 조기암은 뭐 내시경적 진단으로 하겠지만 나중에 조기암에 대해서는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진단은 앞에서 설명했지만 반드시 내시경과 그 조직을 떼서 조직을 얻어서 위암을 진단합니다. 그 진단은 진단을 위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내시경 CT 봐서 내부의 내시경을 보고 CT를 포함해서 주변의 전이 또는 국소 침문 여부를 판단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내시경 초음파를 통해서 조기임 환자들은 깊이도 임시로 잴 수도 있고 팩트라는 전시 촬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팩트는 의무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전신 진행 또는 주변 장기를 볼 때는 팩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내시경과 CT는 반드시 시행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두 가지는 반드시 시행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진단됐고 다 진단됐고 저희 병원에 내시경까지 했는데 또 수술 전에 또 내시경 하신 분도 종종 있습니다. 특히 조기이신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기임은 잘 보이지도 않고 수술은 위치에 따라서 절제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내시경을 다시 해서 위치 표시를 해놓은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클립이랄지 이런 걸 표시해서 특히 조기임은 잘 안 보여서 그거 안 해놓으면 너무 많은 위가 절제된다든지 병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표시해놓고 하면 조금 더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어서 일부는 진단이 다 돼 있어도 저희가 내시경을 다시 중간에 시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위암 종류는 앞에서 설명했지만 우리가 위암 하면은 위선암을 주로 표현합니다. 위선세포, 내벽을 이루는 선세포를 이루는 것이 대부분 위암입니다. 통칭적으로 위선암을 위암으로 표현하고 나머지는 뭐 간질성 종양, 내분기령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대상 중에 하는 건 90% 이상 위암이고 치료 방향도 위암에 따라서 합니다. 림프종이나 간질성 종양은 치료 방향이 수술로 다르고 다릅니다. 그래서 위절제랄지 임파선 절제까지 크게 해야 될 것은 위선암 또는 최근에 가끔 신경 내분기 종양의 악성, 스티븐 잡스가 걸렸다는 악성 종양도 위를 포함해서 임파선 절제를 합니다. 그러나 임프종과 간질성 종양은 임파선 절제 필요 없이 국소 절제 한다든지 항암치료를 먼저 하는 게 종종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위선암이 준해서 수술 방법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앞에서도 매우 여러 번 설명했던 겁니다. 점막같이 이렇게 근육 중에서 결국은 침투해 나가면 주변 장기로 이렇게 침범할 수 있습니다. 주변 장기라는 것은 흔히 제일 침범을 잘하는 경우가 대장, 비장, 그리고 간, 아까도 설명했듯이 일부는 췌장 이쪽으로 침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는 이렇게 조기암으로 표현하고 여기 조금 진행을 표현하는데 조기암도 일부는 내시경 치료를 하고 여기로 벗어난 데서는 수술이 가능하면 수술을 먼저 시행하고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연구 목적 또는 다른 걸로는 항암 치료를 먼저 하는 경우도 있고 결국은 수술 끝나고 일부 환자는 또 추가적인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암이 왜 이런 암이라는 종류가 왜 아직까지도 이렇게 논란이 많느냐 그 자리에만 있지 않다는 거죠. 위벽을 침투해서 주변 장기까지 침범할 수도 있다. 이것은 진행하신 분의 특징입니다. 또 임파절 초기도 임파선 전이를 할 수가 있다. 떨어져서 간다는 거죠. 다이렉트로 가지 않고 임파선 길이라는 게 고속도로가 항상 위 주변에 나 있습니다. 그 타고 가면은 변변은 조금만 있던 불씨가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파선 절제는 대부분 임파선 전이는 위 주변에 멈췄다가 그리고 멀리 대동맥 주위는 멀리 갑니다. 저희가 수술 범위는 멀리 퍼진 것까지는 수술을 할 수 없지만 위 주변 그리고 이런 것까지는 다 수술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대동맥 주위까지 간 경우는 일부는 항암 치료를 해서 줄여서 수술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혈행성 간이랄지 폐 이런 데는 혈액을 타고 가다가 간이랄지 폐 이런 데 정착해서 살고 있는 것들이 발견되는 게 있습니다. 혈행성 전이 나온 경우는 대부분 수술을 먼저 하지 않고 항암 치료나 아니면 다른 치료를 먼저 하고 그 반응에 따라서 수술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 복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항상 열려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 벽을 뚫고 나온 세포들이 복강 어디든지 골반까지 가서 정착할 수 있어서 이렇게 전합니다. 다른 것은 비교적 CT나 이런 것을 진단이 잘 되는데 복강 내로 가는 경우는 자그마한 불씨처럼 보이기 때문에 잘 진단이 안 돼서 CT에도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복강경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확인해보고 하기도 있고, 그래서 수술이 가능하면 수술 먼저 하고 복강경으로 봐서 전이 소견이 있으면 항암치를 수술 진행하고 이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하고, 그럼 수술 범위는 어디까지고 수술 불가능한 경우는 어디까지나 물어보신다면 위에 국한되어 있는 병변 또는 수술이 가능한 주변 장기, 일부 간, 비장, 췌장, 그리고 대장 일부는 수술이 범위를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파선 주변에, 위 주변에 있는 임파선 이 정도 있을 때는 수술로서 다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멀리 퍼진 소견, 간으로 가서도 다이렉트로 가지 않고 멀리 떨어져서 가 있는 이런 경우는 수술보다는 항암치료를 권하고, 임파선도 주변이 아니고 위를 벗어나서 저 멀리 가 있는 경우는 수술보다는 항암치료를 먼저 합니다. 복강 내 전이가 있는 경우도 항암치료랄지 이런 걸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주변에만 국한되어 있지만 대장이랄지 이런 췌장 같은 경우는 뿌리를 깊게 받고 있는 경우는 수술로 제거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여러 가지 경험 또 이런 걸 봐서 수술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은 여러 가지, 내시경 치료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표준적인 치료는 수술입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는 수술 전에 할 수도 있고 수술 후에 할 수도 있고, 이건 나중에 설명이 있었지만 저희는 수술에 대해서 설명하고, 전통적으로는 배를 째고 수술했어요.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복강경 수술이 이제 도입된 뒤부터는 최근에는 조기위암에 한해서, 그리고 일부 진행위암, 멀리 포위되지 않고 진행위암에 한해서는 복강경 수술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로봇 수술도 하고 있는데 저희 병원은 로봇 수술을 잘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로봇 수술은 거의 복강경 수술하고 똑같은 방법이고, 상처도 똑같고 회복 과정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대비 고려해서 저희는 하지 않고 있고, 로봇도 저희가 다 있고 로봇 수술도 과거에 했습니다.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과를 봐서 로봇 수술 잘 시행하고 있지만 안 하고 있지만, 국가 지원이랄지 그런 게 뭐 된다면 로봇 수술은 할 의향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복강경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해서 저희는 복강경 수술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치료 원칙이 뭐냐, 종양을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주변의 임파선은 눈으로 보이건 CT에 보이건 보이지 않건 다 제거한다. 그리고 현미경으로 살펴서 유무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위에만 국한된 위암인데 왜 주변을 이렇게 수술합니다. 그건 알 수 없기 때문에, 현미경으로 보기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수술을 다 제거해서 살펴봅니다. 가능한 주변 장기까지는 동반 절제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하고 수술 범위 결정입니다. 이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장관, 특히 위암의 수술에서는 다른 장기와 달리 간이나 할지 췌장이라는 장기와 달리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절제만 해서 되진 않고 또 연결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수술 방법에서 절제가 끝나면 수술이 끝난 게 아니고 또 한 번 50%가 남아 있습니다. 또 연결시켜드려서 식사를 먹을 게 하기 때문에 위장관 수술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과 과정에서 먹는 거에 직접적이기 때문에 살도 빠지고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전통적인 수술 방법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병변의 위치에 따라서 2에서 6cm 정도 경계를 보고, 최근에는 그 경계를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을 광범위하게 절제하고 주변에 이렇게 임파선 같은 걸 다 절제합니다. 또 상부에 있는 위암인 경우는 임파선 절제가 아까 말씀드린 주변을 다 퍼지기 때문에 아래쪽부터 다 절제하게 들어가서 위를 다 절제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부 최근에는 이제 과거에는 이 상부에 있는 위암은 대부분 위를 다 절제해서 상부에만 있어도 다 절제했습니다. 임파선 길이 아래까지 퍼져 있기 때문에 이쪽은 혈관이랄지 임파선을 절제하게 되면 아래쪽은 기능을 못하고 괴사에 빠진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위를 다 절제하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는 이제 조기위암인 경우는 위에만 있으면 임파선 절제가 이 아래쪽까지는 가지 않는 게 보고가 돼서 그러면 위 상부만 절제하는 수술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시도하지 않고, 일부에 해당 환자에 따르면 위 상부 절제를 또 수행하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위 하부 절제 수술과 나머지 위를 다 절제해서는 위 전절제술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방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기과정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경계면이 불안정하고 그런 경우는 수술방에 절제면에서 응급으로 저희가 절제면을 병리과를 보내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현미경으로 동결절편을 봐서 보고를 받고 추가 절제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환자에서는 저희가 현미경으로 수술방에서 다시 한번 보고 경계면을 확인하고 수술을 종료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 숨어 있습니다. 개복수술은 전통적인 방법이고 지금까지 개복수술보다 우위에 있는 수술은 없습니다. 지금 복강경 수술도 개복수술하고 동등한 효과를 보인다고 해서 하고 있지, 복강경 수술이 개복수술보다 우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우위에 있다고 우위에 있지 않다는 것은 종양을 제거하는 수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복강경 수술이나 개복 수술이나 종양을 제거하는 면에서는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 절개창이 크고 통증이 크기 때문에 회복하는데 조금 이렇게 운동이랄지 이런 과정이 느리고, 특히 나이 드신 분 같은 경우는 큰 절개창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폐기능에 호흡을 못하고 배가 아프시기 때문에 폐렴이 생긴다든지 이런 호흡 기능이 떨어져서 복강경 수술을 주로 권합니다. 그것은 회복을 위해서, 빨리 회복을 위해서 복강경 수술을 권하지, 복강경 수술이 회복보다 더 위암을 잘 절제해서 제거하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그 대신 복강경 수술이 구멍도 작고 절개창도 개복을 하기엔 최소 30cm 이상 40cm 과정을 절개하기 때문에 회복 과정도 느리고 그렇기 때문에 조기암 복강경 대상 환자들은 회복을 빨리 하고 직장 복귀를 빨리 위해서 백광경을 추천하고 있고 대부분 이에 동의해서 복강경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기구를과 여러 가지 복강 기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 가격을 떨어뜨리는 노력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서 가격은 좀 비쌀 수 있지만 여러 가지 회복이나 이런 것에서는 더 나은 효과를 보이고, 그 대신 종양 제거에서는 똑같은 효과를 보인다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강경술과 개복술 어떤 게 더 우위에 있다 말하기는 어렵다 생각하시고 개인 차이에 따라서 결정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로봇 수술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희 병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할 의의도 있지만 저희도 준비는 다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절제했기 때문에 이제 연결이 문제입니다. 절제는 이제 위를 부분 절제, 최소 저희가 위를 부분 절제 아무리 해도 임파선까지 절제하게 되면 50에서 60%가 최소 절제입니다. 아무리 병이 작아도 내시경 절제를 벗어난 아무리 조기 위암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위암이 성질 때문에 주변 임파선 혈관까지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50에서 60%가 절제된다. 환자분들은 다 크기 1cm라고 들었고 그렇게 심하지 않다는 왜 50%를 절제합니까? 이렇게 말씀이 많은데 주변에 여러 가지 길, 위암이 퍼지는 길까지 다 광범위 절제하다 보면 최소 50에서 60% 절제되고 위쪽으로 올라가서 추가적으로 절제되고 상부에 있으면 위를 다 절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걸 낮추기 위해서 일부 조기이면 내시경 클립을 사용해서 최대한 위를 보존하는 노력은 하고 있지만 병변이 위에 있는 경우는 위를 다 절제할 수밖에 없고 일부에 대해서는 상부만 절제하는 수술을 시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연결 방법이 있었는데 이제는 개복을 해서 눈으로 보고 기구를 모든 연결은 기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복이거든 복강경이든 예전에는 꼬맸는데 꼬매게 되면은 이제 샌다든지 좁아지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서 최근에는 자동문학기라 해서 찰카닥 하면서 찍과 절제가 동시에 되는 기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구 모양새는 이제 복강경에 맞게 기구 개발됐고 개복에 맞게 개발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개복 수술 눈에 보고 하지만 이제 복강경 수술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연결하기 위해서 종양을 빼내기 위해서 약간 한 5cm 정도 째서 수술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배꼽을 통해서 모든 과정을 하는 체내문합술, 소위 말해서 체내문합술 수술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 수술을 하게 되면 연결 방법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 다음에 이제 12장이 있죠. 위 12장이 있는데 불행하게도 12장 움직이는 기관이 아닙니다. 나머지 소장 3m는 잘 움직이는데 위로 올라가는 12장은 한 겨우 2cm 정도만 움직이고 있어요. 4, 5cm.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 아래쪽에 있는 병변인 경우는 위하고 12장하고 연결을 당겨서 붙일 수 있지만 그보다 범위가 넘어간다든지 아니면은 병변이 좀 심한다든지 아래쪽 위치하면은 당겨서 연결을 시킬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아래쪽에 있는 소장을 끌어올려서 연결시키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공장이라는 소장 명칭인데 12장도 소장, 공장도 소장, 회장도 소장인데 따라서 그냥 위 12장 이렇게 당겨서 연결했다 표현하시면 되겠고 전절제술은 못합니다. 한 50에서 60% 절제면 당겨지는데 그러다가 이제 상부로 절제될수록 이제 뭐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밑에 소장을 끌어올려서 위하고 소장, 공장을 특별히 명칭이 연결했다. 또는 공장 연결했지만 루아이, 사람 이름이고 Y자 형식으로 연결했다.
이 표현입니다. 똑같이 소장을 갖다가 연결했다는 뜻입니다. 위 전절제술도 마찬가지로 위 전절제술은 이제 소장을 길게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에 40cm 이상 길게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끌어올려서는 잘 연결이 안 돼서 절제해서 길게 끌어올립니다. 뭐 나중에 그림이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런 수술을 발견한 사람이 루아이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루아이식 수술 그리고 위가 다 사라지기 때문에 식도와 연결돼서 식도 공장 연결술 이렇게 표현하고 모식도로 확인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환자에서는 위 상부를 절제해서 똑같이 이제 공장 치환술이라고 하는 중간에 소장을 끼워 넣는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수술하게 진행되는데 병변을 통해서 이만큼 절제하게 되고 주변은 장기를 절제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구를 통해서 절제하게 되고 상부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위 전 절제를 하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병의 이렇게 주변 장기 또는 깊게 침입면한 경우는 비장을 절제한다든지 주변에 일부 간을 절제한다든지 대장을 절제한다든지 동반절제까지 해서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통적인 하부 절제술이고 전통적인 위를 전 절제술하는 겁니다. 일부 환자에서는 이렇게 상부에 있는 경우는 상부만 이렇게 절제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크게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결 방법 이게 전통적인 위 12장 연결술입니다. 12장은 이 부분 일부만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위가 길게 끌어올려야만이 붙일 수 있습니다. 빨리 와야만이 그렇기 때문에 한 50에서 60% 절제된 위 그리고 하부에 위치하지 않고 이런 부분을 한해서 이렇게 당겨서 연결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로는 보통 지금 꼬맨 그림인데 보통 28mm, 2.8cm 정도로 구멍을 크기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크지가 않죠. 이 소장 길이가 그 정도 됩니다. 자동문학과 28mm 정도. 그래서 이 부분이 좁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 잘 못 먹는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는 혈관이랄지 신경 일부가 차단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운동성, 소화 효소가 덜 나오기 때문에 중연습이 필요하고 이렇게 음식물이 넘어갈 때 짜져서 이렇게 쭉쭉 내려가는 길이 아니고 얹혀서서 처음에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능이 회복될 때까지 식사 연습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안 당겨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했을 때는 소장을 이렇게 끌어올려서 사이드로, 옆으로, 측면으로 연결해서 위 소장 연결술인데 이 소장 이름이 공장이라고 해서 위 공장 연결술로 표현하고 있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기구를 사용해서 연결시켜 드리고 있고 여기는 측면으로 연결하면 한 6cm 정도 아니면 이렇게 다이렉트로 연결하면 한 3cm 정도 구멍을 통해서 연결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간에 있는 위암에 해당되겠고요. 위를 다 절제하거나 아니면 70% 이상 80% 절제되면 이제 소장을 길게 40cm 정도 끌어올립니다. 그러려면 쭉 루프처럼 잘 끌어올려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소장을 이렇게 재단을 해서 길게 끌어올려서 40cm 정도 끌어올려줍니다. 또한 이게 소장을 작게 끌어올려가면 역류, 밑에서 있는 소화액들이 올라와서 굉장한 역류 증상이 많기 때문에 40 정도 cm 후에 이런 소장액들하고 만나는 연결을 해서 역류를 방지하기까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루아이시 개발했다고 해서 위가 없기 때문에 식도하고 연결됐죠. 식도와 공장, 소장하고 연결했다 이런 뜻이고 이렇게 되거나 앞서 수술처럼 공장하고 연결되면 소장을 길게 끌어올려서 루프점 형성되기 때문에 소장이 돈다든지 유착되든지 그래서 유착 가능성이 조금 높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수술하게 되면 이런 것들 소장들이 이제 움직이는 기능이 상실되고 고착화되고 서로 이제 딱딱 붙기 때문에 부드럽지가 않아서 유착이 더 소장은 스스로 잘 풀리고 미끌미끌해서 그러는데 이제 수술하게 되면 그래서 수술 이후에 구토가 있다든지 유착돼서 응급실 오신 분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고 유착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연결해도 잘 붙습니다. 연결에. 그런 기능이 없으면 붙지가 않죠. 합병증으로 주변 장기하고도 붙어서 유착을 일으켜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유착이 항상 수술하고 나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해결되지 않고 유착 방지제랄지 여러 가지가 개발돼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최소한 침수 수술, 복강경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최소한 유착을 방지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아직 서운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부를 절제하게 되면 이렇게 중간에 끼워넣는 수술을 해서 이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위 상부 절제술은 위 전 절제술과 거의 동일하고 수술 방법도 점점 어려워지는데 이 연결 부위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 상부 절제하게 되면 여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좌측 상복부 등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등까지 접근해서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위 전절제술이 개복이나 복강경이나 좀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주변 비장이랄지 이런 국가에 접근해서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서 수술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쉬워질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한국이나 우리나라 아시아권에는 위암이 아래쪽 위치에서 위 하부 절제술로 주로 됐는데 서양에서는 상부 위암이 많습니다. 점점 우리나라도 상부 쪽으로 위암이 올라가고 있어서 저희가 위를 전 절제를 하는 경우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식도까지 타고 올라가신 분은 이제 저희만 수술도 안 되고 흉부외과 선생님하고 식도도 일부 절제해서 수술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개복 수술인데 이렇게 개복을 하게 되면 배꼽 주변까지 크게 40cm 명치 끝에서 절제하고 이렇게 기구를 써서 당겨서 수술합니다. 보시는 일부 위는 이만큼만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대망이라고 하는 내장 지방이 다 감싸고 있어서 뚱뚱하신 분이나 비만하신 분은 수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배를 보고 수술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표현하면 대부분 웃고 넘기시는데 저희가 수술하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마르신 부분보다 좀 비만하시고 굉장히 체질량이 높으신 분은 수술이 두세 배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위를 다 절제해야 될 분들은 저희가 대망도 다 절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망 무게만 해도 1.5kg, 2kg까지 나가시는 분도 있어요. 마르신 분들은 거의 한 몇백 그램도 안 나가는데 이분 것도 굉장히 뚱뚱하신 분이에요. 혈관도 안 보이잖아요. 수술할 때 혈관이 보여야 되고 그러면 수술이 편한데 이렇게 다 노란 거에 둘러싸여서 이런 걸 다 뒤져서 저희가 혈관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잘 보이신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혈관이 잘 보이기 때문에 수술도 간단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조금 비만하신 분은 혈관 찾기도 어렵고 많이 파내서 피도 좀 날 수 있고 여러 가지 합병증이 유상이 됩니다. 이런 게 이 현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간을 제껴야 되고 지금 위가 상부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저 깊은 곳에 숨어 있어서 그냥 하부 중부만 보이기 때문에 수술하려면 이제 제끼고 점점 올라가고 이렇게 쳐다봐야만 볼 정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상처가 남고 나중에 이제 몇 개월 지나면 이런 상처가 남게 됩니다. 복강경 수술을 하게 되면 지금도 이 수술이 거의 80~90%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구를 넣어서 위를 절제하고 꺼냅니다. 그리고 이쪽 살짝 상처를 내서 꺼내고 연결을 시켜드립니다. 연결이 이렇게 보이는 게 이제 스테플인데 스테플 우리가 자르는 기구 자르면 이렇게 줄무늬처럼 딱 이렇게 보입니다. 아까 내시경 선생님도 쭉 선이 보인다고 했죠. 수술했을 때 아무나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가 기구를 통해서 쭉 스테플이 자크처럼 체크가 되면서 절제가 되는 그런 기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를 닫으면 상처가 굉장히 배꼽 주변까지 이렇게 줄어들 수 있고 물론 이 복강경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은 조기 발견율이 높아서 저희 병원에서도 한 70~80%가 복강경을 진행하고 있고 한 20% 정도만 개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것도 힘들다 그래서 이제 체내 문합술이라고 해서 기구를 넣어서 꺼내지 않고 다행히 위는 쭉 펴지기 때문에 이 배꼽으로 위가 빠집니다. 쭉 따라 나오면서 그 대신 위가 크다든지 대망이 크신 분들은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그래서 이제 거의 6개월 정도 사진인데 거의 보이지가 않죠. 그리고 1년 지나면 이제 모른다고 하십니다. 주변 사람들도 내가 수술 받은지 모른다고 표현하는 게 이게 이제 체내문합술이고 다행히도 저희 병원에 주로 이 체내문합술을 먼저 도입해서 지금은 복강경 수술하신 분은 큰 문제가 없으면 다 체내문합술을 하고 있고 배꼽을 통해서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수술은 이제 거의 저희 병원은 하지 않고 개복 아니면 복강경 해서 복강경 주로 이런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 후 경과인데 이제 보통 이제 수술에서 퇴원까지를 평균 우리가 수술했으면 한 일주일 잡는다 표현합니다. 저희가 수술 전에 이제 복강경 수술 한 5~6일 정도를 기본 목표로 하고 있고 개복술은 6~7일 정도를 하루 정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도 외부 병원이나 외국에서는 아주 식사를 늦게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는 큰 문제 없이 연결이 잘 됐고 합병증이 없었다 판단되면 다음 날부터 물을 먹이고 아니면 이틀째 이건 교수님별로 다양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루 이틀 차이기 때문에 다음날 물 드시고 이틀 정도의 미음 드시고 3일 정도 중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중연습을 많이 시켜드리지 못하고 한 2~3일 정도 중연습을 시켜드리고 집에 가서 나머지 약 한 달, 작게는 2주 정도 중연습을 하시다가 외래에 오십시오 표현합니다. 그래서 한 5~6일째, 6~7일째 문제 다른 합병증이 생겼거나 연결이 불안정하거나 그러면 조금 더 길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켜드리고 외래 와서
이때까지 조직검사가 나오면은 저희가 설명해 드리고, 조직검사 안 나오신 일부는 외래에서 확인하십시오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제 합병증인데, 이제 수술하면 아까 일부 선생님이 말씀드린 100%가 없다가 표현합니다. 최대한 100% 노력하는 거지 100%는 없습니다. 위암도 마찬가지지만 최대한 조기 발견해서 저희가 치료 확률을 95%까지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물론 진행하신 분들은 그에 맞게서 하겠지만, 합병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술했는데 일부 선생님은 합병증이 발생해서 퇴원이 늦어지고 또 재수술을 하신 분들 종종 있고, 어떤 분들은 일부는 사망까지 이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완벽한 게 없고, 경험하시면 하더라도 이게 피할 수 없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렇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하지만 피할 수는 없다. 마취를 하기 때문에 마취 합병증도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표현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80세 이상 이런 분들은 마취 합병증을 고려해서 암이 있어도 수술을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최근의 연구에서는 80세 이상, 85세 고령자 하나라도 심폐기능이 괜찮으면 적극적 수술을 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가끔가다 87세 할머니들이 들어와서 수술을 권유 상담하면은 저희가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85세 기준에서 이제 잘 판단하면, 저 같은 경우는 들어오셔서 스스로 걸어오시고 부축 없이 스스로 앉으시고 대화가 가능하면 수술을 권합니다. 근데 부축을 하게 들어오고 이렇게 심폐이 떨어지고 너무 힘들게 들어오시면은 장단점을 설명하고 수술을 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이 없지만 심폐경에 따라서 최근에는 점점 연령을 높여가고 합병증률이 낮기 때문에, 왜냐하면 암이 생기면 스스로 없어지는 100% 당연하기 때문에, 또 2, 3년 후면 100% 또 대부분 사망을 하시기 때문에 85세더라도 합병증이 30%가 될 수 있습니다 말하더라도 70% 확률이 있기 때문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망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망할 수도 있고 큰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고, 퇴원을 일부는 몇 개월씩 입원하셔서 고생하시고 이렇게 법원도 가시고 이렇게 피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저희도 그런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1%가 보고되고 있고, 서양 미국이나 외국에서는 10% 정도가 사망률이 보고되고 있지만, 동양권, 아시아권, 일본과 한국에서 1% 이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가끔 사망하는 경우가 있지만, 저희 작년에 1,500명 중에서 작년에 사망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두 케이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피할 수 없는 거다. 지금 최대한 노력하고는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이제 출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출혈 이런 것들이 수술 직후에 많이 생깁니다. 빨간 주머니를 저희가 차고 나오죠. 수술하면. 그래서 잘 보고 떨어지는 걸 봐서 일부 환자분들은 재수술해서 해서 주혈을 멈추기도 합니다. 아니면 일부 선생님들은 내시경으로 지혈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문화부 새는 경우 기구로 착하게 연결했지만 다 붙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연령 또는 투석하시는 분, 아니 간이 나쁘신 분, 스테로이드 오래 보면 조직이 약하기 때문에 잘 안 붙습니다. 출혈도 많이 되고, 이런 분들은 새는 경우도 있고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도 고생하시고 저희도 나름대로 고생하지만, 이제 다행히 출혈 이게 새더라도 최근에는 우리 몸은 스스로 붓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면 스스로 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기간 금식이 필요한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걸 기다리시기가 굉장히 힘드신 분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먹는 거가 직결되기 때문에 못 먹고 기다리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있습니다. 이래도 안 되면 저희가 재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위를 다 절제하신 분들은 합병증이 이제 식도하고 연결되는 세면은 조금 골치 아픈 경우도 있고 수술이 어려운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암이기 때문에 수술을 어차피 진행해야 되고 합병증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피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또 문화부가 좁아진다든지 새는 경우도 있는데, 좁아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8cm, 작게는 위를 다 절제하면 소장을 길게 끌어오기 때문에 2.5cm, 25mm를 동그랗게 연결하면 굉장히 작죠. 먹으면 뻐근하다는 표현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조금만 좁아지도 굉장히 좁아집니다. 그러면 먹는 게 힘들면 나중에 풍선으로 확장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점점 합병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강경 염증 해서 이제 배가 아프고 열이 나는지 저희가 살펴봐서, 열이 나면은 항산제도 쓰고, 이제 뭐 CT를 찍어서 배액도 시켜주고, 고름 같은 경우 배 안에 고인 것들을 해주고, 주머니를 다시 채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장폐세, 아까서 말씀드렸지만 위 수술하신 분들은, 또 장을 수술하신 분은 피할 수 없는 수술, 그래서 일부는 재수도 하고 고생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누가 생기고 누가 안 생기는 아직까지는 정해진 게 없고, 위를 더 많이 절제할수록 생기는 확률이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절제배미가 넓고 소장을 길게 끌어올리기 때문에 대부분 막히거나 장폐생 소장들이 일어나거든요. 소장들이. 그래서
소장을 덜 손댈수록 이렇게 이 합병증이 적습니다. 특히 유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래쪽 수술이면 좀 덜하고 위를 다 절제 길게 끌어올리면 축을 따라 둔다든지 꼬인다든지 이런 게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수술 방법, 어떤 사람들은 아래쪽에 있어서 이렇게 연결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까지 100년이 넘게 연구가 됐지만 어떤 연결을 해야 되는지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우위가 있다는 게 없습니다. 경험자, 수술하는 사람의 숙련도에 따라서 공장을 따라서 연결할 수도 있고 루아이로 연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연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데 그 대신 이제 위를 다 절제하면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루아이로 연결하는데 하부를 절제할 경우는 어떤 사람은 공장을 연결하고 어떤 12장 연결하는 것은 두 가지의 차이점이 돼서 장단점을 떠겠을 때 우위를 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술 방법에 대해서는 나는 똑같이 수술했는데 나는 왜 공장을 연결했느냐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은 차이가 이 수술자마다 다릅니다. 차이점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동영상은 빼고요. 그래서 이제 최종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수술 지금 오늘 위수술을 받으신 분도 있고 앞으로 받으실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받으실 분은 비교적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술을 왜 이렇게 하는지 또 받으셨던 분들은 이렇게 해서 수술했고 이런 문제가 있을 거고 앞으로 이런 문제 때문에 고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알고 드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말씀드렸지만 이 수술이라는 것은 저희는 팀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저 하나 문제로 되진 않고 내시경 선생님, 병리과 선생님, 판도 계신 영상학과 선생님 또 하나 중요한 축을 취하는 종양내과 선생님들 모든 협력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